안녕하세요. 속편한TV 현일식입니다. 오늘은 정기적으로 내시경 검사를 받을 때마다 진단이 바뀐다든지 같은 내시경 사진을 두고도 의사마다 진단이 다른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시경 결과 상담을 하다 보면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가 왜 내시경 진단이 다른지에 관한 내용입니다. 제가 매번 검사를 받을 때마다 위축성 위염이라는 말을 들었는데 올해는 표질성 위염이라네요. 왜 그런 거죠? 지금껏 내과에서는 장상폐하생이라고 위암이 될 수 있다고 했는데 왜 선생님은 장상폐하생이 아니라고 하시죠? 누구 말을 믿어야 하나요? 와 같이 과거의 진단과 현재의 진단이 다른 경우, 또 같은 내시경 사진을 보고 내시경 의사의 진단이 서로 다르면 당연히 의아하고 궁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를 한마디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 가능성이 있는 몇 가지 원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내시경 검사가 주관적인 검사이기 때문입니다. 검사하는 의사의 생각이나 관점이 개입하기 때문에 같은 현상도 다르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혈액 검사는 내시경 검사와는 달리 의사의 주관이 관여하지 않는 객관적인 검사입니다. 양을 측정해서 어떤 기준치 이상이나 이하의 수치가 나오면 이상이 있다 혹은 없다라고 판정하죠. 흔히 빈혈 수치라고 말하는 혈색소 검사가 있는데 여자는 12, 남자는 13을 기준으로 이 수치 미만일 때 빈혈이라고 진단합니다. 어떤 여성분이 11.9라는 혈색소 수치가 나왔을 때 인심이 좋은 의사는 정상이라 하고 깐깐한 의사만 빈혈이라 진단하지 않습니다. 정해진 수치 안에서 질병과 정상의 경계를 정확하게 나눕니다. 하지만 내시경 검사는 달라요. 의사의 경험, 전공 분야, 교육받은 병원, 심지어는 성격에 따라서 내시경 검사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위축성 위염을 예로 들자면 위축성 변화가 경미하게 있는 경우는 매우 흔하고 또 위암으로 발전할 위험이 없기 때문에 정상으로 판정하는 의사가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의사는 조금이라도 위축성 변화가 있으면 인정사정 없이 위축성 위염으로 판정하기도 합니다. 특정 정치인이나 연예인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싫어하는 사람도 있는 것처럼 내시경 검사에서도 의사의 주관이 작용하면 같은 위도 다른 진단명을 가질 수 있습니다. 실제 연구에서도 의사들 간의 장상폐하생의 진단 일치도는 높지 않은데요. 이 연구는 2013년에 제가 발표한 연구입니다. 고해상도 내시경으로 촬영한 장상폐하생 증례 50개를 경력 10년 이상의 내시경 전문의사 5명과 내시경 경력이 1년 미만인 수련의사 5명에게 판독을 의뢰했더니 내시경 경력이 많은 전문의사나 내시경 경력이 적은 수련의사 모두 장상폐하생의 진단 일치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위축성 위염과 장상폐하생의 진단 정확도도 낮습니다. 내시경 검사에서 10명의 환자가 위축성 위염을 진단받으면 실제 위축성 위염인 경우는 5명 정도이고 장상폐하생은 10명 중 2명에서 3명 정도만 실제 장상폐하생입니다. 이렇게 인간의 눈으로 판단하는 내시경 검사는 의사마다 검사 결과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좀 더 객관화하고 진단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추가적인 검사법들이 동원됩니다. 염색약이나 특수 렌즈를 사용하기도 하고 조직 검사를 하거나 최근에는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연구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의사마다 사용하는 내시경 용어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입니다. 내시경 용어는 아직 세계적으로 통일되어 있지 않아요. 같은 나라에서도 검사기관별로 사용하는 용어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어떤 병원에서 교육을 받았느냐에 따라 사용하는 내시경 진단 용어의 차이가 있습니다. 위염을 예로 들자면 결국 같은 의미인데도 어떤 의사는 색깔을 나타내는 홍반성 위염이라 표현하고 어떤 의사는 염증이 발생하는 위치를 나타내는 표재성 위염이라 칭합니다. 의사가 보면 결국 같은 의미라는 것을 알지만 의사가 아닌 사람은 당연히 다른 위험으로 알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같은 위험이라 해도 염증이 지속된 기간, 모양, 색깔에 따라서 진단명이 다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람의 위는 시간이 지나면 달라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피부에 기미가 끼고 주름도 지는 것처럼 우리의 위도 자연스럽게 변해갑니다. 위 상태가 시간이 지나도 항상 똑같다면 정기적인 검사도 필요 없겠죠. 또한 헬리코박터균 치료, 식습관의 변화, 약물 복용, 심지어는 스트레스 관리 여부에 따라서 위 상태는 많이 달라집니다.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일부 환자에서는 헬리코박터균 치료 후에 5년에서 6년 정도 지나면 위축성 위염이 거의 다 없어져서 정상으로 진단명이 바뀌기도 합니다. 식사 습관이 불규칙해지고 과식이 늘었다면 표재성 위염이나 미란성 위염이라는 진단을 받을 수도 있어요. 이러한 변화는 과거 내시경 자료가 있어야 비교할 수 있기 때문에 정기적인 추적 검사를 권유받은 분이라면 같은 병원에서 지속적으로 검사를 받으시거나 병원을 옮기신다면 이전 병원의 내시경 자료를 복사해서 가지고 계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모든 내시경 의사의 보는 눈이 똑같아서 어디서 검사를 받든지 모두 같은 결과라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여러분께서는 진단명으로 쓰여 있는 용어 자체보다 그에 따른 의사의 권고사항을 중요하게 받아들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때로는 내시경 진단명 자체에 너무 집착해서 자신의 몸에서 느껴지는 모든 불편감을 내시경 진단과 연결시키고 없는 병도 있는 것처럼 느껴서 스스로 힘들어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어떤 진단명이 쓰여 있더라도 1년 후에 재검이면 1년 후에 다시 검사하고 2년 후에 재검이면 2년 후에 다시 검사하면 그만입니다. 정기적인 검사 이상으로 내 위를 관리하는 좋은 방법은 없거든요. 내시경 검사에서 놓치지 말고 정확히 진단해야 할 중요한 병은 현재 암으로 생각되거나 또는 미래의 암으로 발전될 수 있는 종양입니다. 이러한 병들은 당장 조치를 취해야 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검사나 시술이 필요하죠. 이 외의 경우라면 그것이 어떤 진단명이라도 정기적인 검사와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것 이상으로 내 위를 잘 관리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오늘은 시기마다 의사마다 내시경 진단이 다른 이유에 대해서 몇 가지 원인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런 경험이 있으셨던 분들이라면 오늘 영상이 궁금증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편안해야 속도 편안합니다. 오늘 하루도 속 편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